대전, 세종, 충남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명소부터 신상, 핫플까지 천천히 만끽하는 다윤이의 여행 기록 천만다행.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갔던 학자이자 관리 그리고 예언가였던 토정 이지함의 자취를 찾아 출발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천만다행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올해도 제가 행복하고 또 맛있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지 아산 영인면에 왔는데요.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보시죠. 2025년 새해 아침 아산시 영인면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 시민들의 평생학습센터 토정관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토정 이지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토정 이지함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토정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정 비결의 토정 맞나요? 맞아요. 그 토정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토정 비결 한 번만 봐주세요.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아산 현감을 지내고 아산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토정 유고와 토정 비결을 남겼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어려서 유학부터 시작해서 천문, 지리, 무슨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조선시대 학문을 하면 과거 시험 보는 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 시험을 안 보시고 백성들의 삶을 낫게 하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신이 집대성되어서 토정비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토정 이지함 선생은 재물이나 관직에 욕심이 없고 평생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토정이란 그의 호도 그런 청빈한 삶과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지함 선생님은 과거 시험을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벼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제야 학자들.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율곡이 같은 분들이 우리 토정 이지함 선생님을 추천하니까 이제 현감으로 이렇게 발령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토정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지함 벽화거리가 있는데요. 토정 선생님이시네요. 무슨 소설 쓰고 있죠? 선생의 일화를 벽화로 그려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지함 거리. 선생의 업적이자 애민정신을 알 수 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거린청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셨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집시를 삼는 등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같이 부양해서 먹여 살리게 하는 자립과 자조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죠. 거린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제 시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빈민구휼기관 거린청을 세우고 애민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간 관리였습니다. 선생의 자취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초등학교 앞에 이르렀는데요. 과거 이곳은 아산현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관아 입구에 세운 문루가 남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영인초등학교는 정문이 이야. 근사하죠? 1415년 지어진 건물인데 현재 건물은 그 후에 1800년대에 다시 지은 건물이고요. 저 여민루의 글자의 뜻은 생각할 여자에 백성민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현감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민이라 하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애민정신으로 시정을 펼친 토정 이지함. 곳곳에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요. 아산 시민들은 오래오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닥칠 큰일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큰 변란이 닥칠 때니 병사를 키워서 전란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예언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에 근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산시 영인면. 시대를 앞서간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답답했던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후련해지는데요. 늘 백성을 걱정하고 세심하게 챙겼던 선생의 마음 덕분에 추운 겨울이지만 왠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매년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봐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지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책의 훌륭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토정 비결은 70%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더 살려서 부정적인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을 해내서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희망차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희망이 보이는데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은 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식품 명장을 만나러 갑니다.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냄새가 피어나는 장독대. 저를 반겨주는데요. 제가 지금 이 냄새 있잖아요. 이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왔는데요. 이 냄새의 주인공 뭐예요? 구스로 맞아. 이게 완전요. 밥도둑이라고 하는 완전 곰삭은 젓갈 냄새예요. 젓갈이요? 네. 우리 집에 보물인데 젓갈 보러 가실까요? 갈래요. 네. 귀한 보물이 꼭꼭 숨겨진 곳을 찾아서 출발! 와, 토굴이잖아.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토굴. 이런 곳에 토굴이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젓갈의 숙성을 위해 지어진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가 60m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옛날에 포크레인 없을 때 삽으로 파서 젓갈 숙성을 위해서 이 토굴을 만드셔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있는 네. 이 통들이 다 젓갈이에요? 네네네. 구수한 냄새 나죠? 네. 네. 여기에 6년 묵은 거, 최고 오래된 거, 우와. 5년, 4년, 3년, 최고 아기가 3개월 된 것까지 어머머머. 여기 있는 거예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째 이어져 오는 젓갈의 비법. 1년 내내 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토굴에서 생선 젓갈부터 뽀얀 새우젓까지 10여 종의 젓갈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밖에 엄청 춥잖아요, 맞아, 대표님. 오늘 제일 추운 날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네, 여기가 토굴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온도가 일정하게 12에서 13도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니까 숙성이 되는 거예요. 맛있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토굴에서 잘 숙성된 젓갈은 양념과 효소를 더해 시중으로 판매되는데요. 토굴 바깥에서 보니 새우젓이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기가 막히죠, 색깔? 네. 이거 정말 핑크 색깔. 와, 좀 빨간색 너무 예쁜데요? 밥상의 감초, 새우젓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어머, 그 식감도 새우의 식감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 씹으면 아삭아삭하고. 씹을수록 되게 고소한데요? 그러니까요. 토굴에서 숙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일품인 명란젓. 길쭉한 명란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숙성됐습니다.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빨간 양념과 손맛을 더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3대째 이어져 온 아산의 맛입니다. 아산만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수산물이 발달되니까 당연히 젓갈 사업이 성행을 했었어요. 저가 시집 와서 있을 때만 해도 크게 젓갈 장사 하는 데가 8군데나 있더라고. 우리 집을 포함해서요. 방조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없어지고 유일무이하게 남은 데가 저희 집 하나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아산의 그 젓갈 역사는 야, 거의 100년 오래된 가까이 거죠.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벌써 90년이니까. 새우젓부터 오징어젓, 명란젓까지 12가지 젓갈을 하얀 밥에 올려 먹어볼까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곰삭은 세월의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명란젓. 이거 하나면 밥 한 끼 뚝딱이죠. 와, 맛있죠? 소리가 들려. 이 명란 알이죠? 터지잖아. 터져요.
근데 왜 이렇게 끈적해요? 와인으로 넣어서 숙성시키고 표고버 액기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딘지 모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화학 조미료 대신 특허받은 표고버섯 효소를 넣어 양념젓갈을 만든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덜 짜고 감칠맛은 더 풍부했습니다. 맛있나요? 어때요? 맛있죠? 제가 오늘 아산에 와서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또 몰랐던 젓갈 역사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대표님, 앞으로도 이 제 밥도둑, 이 젓갈의 맛을 쭉 이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대를 이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도 쭉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예언가이자 백성을 진심으로 보살폈던 관리 토정 이지함. 골목과 거리마다 선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서 곰삭은 맛으로 재탕생된 젓갈은 변치 않는 전통으로 기억될 겁니다.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반갑습니다. 멜팅 사운드 보컬 싱나입니다. 제가 원래는 싱나예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오늘부터는 만나예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조금씩 여러 가지를 먹는 편이에요? 조금씩 여러 가지 천천히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2025년부터 저와 함께 맛집 탐방을 할 건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침샘 폭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네, 첫 촬영인데 지금 처음 먹는 음식을 드셨어요. 복입니다. 복요리. 감독님 복요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저기 10년 전에. 이미 MBC에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사실 지금 살짝 불안한 설레임, 아, 못 먹을까봐. 무서워요. 괜히 이제 복에는 독이 들어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첫 촬영부터 암살은 안 해요. 첫 촬영부터 지금 이 되게 어려운 코스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설렘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장님, 제가 오늘 복요리를 처음 먹어요. 예. 오늘 첫 촬영인데 첫 촬영만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닐지 독이 들어있잖아요. 네. 좀 무섭거든요. 네. 저희는 그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복을 한 20여 년 동안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셔도 드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세요. 한 20년 경력이 있으시고요. 자격증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안심을 하고 복 요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봄 나와라 와라 뚝딱. 복 나왔다 왔다 뚝딱. 굉장히 많은 음식이 지금 코스 요리가 한 번에 나온 거죠.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복 육회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는데요. 한 입만 더 먹고 다음 거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초밥을 드시면 돼요. 진짜 쫄깃해요. 어떻게 이런, 와, 굉장히 쫄깃한데요?
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데요. 이 초밥으로 지금 제 마음이 한 50% 정도 열렸어요. 그 보고살 자체에 기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 좀 많이 드신 분들 이게 보고해 먹고 지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숙취가 해소가 좋죠.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계속 씹다 보면 입에서 그 쫄깃한 맛 다음에 단맛이 싹 올라와요. 이게. 오, 네, 이게 보고의 맛이거든요. 근데 진짜 쫄깃하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도 그 비린내가 안 나고 단맛이 어떻게 이런 네. 소간장에 이 보거 껍데기 콜라겐 덩어리예요. 콜라겐 덩어리입니까? 제가 요즘에 콜라겐을 가루로 챙겨 먹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금가루도 달려 있어요. 대박 사건. 자, 미나리까지. 어디 갔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진짜 깔끔해요. 이게 씹었을 때 이 쫀득한데 잘 씹혀요. 그러니까 쫀득한데 잘 씹힌다. 그렇죠. 우리 회에 나왔던 껍질 같은 경우는 그 식초에 담궈가지고 껍질을 침을 녹여버려요. 근데 아까 회 드시는 그 껍질 자체가 제가 손으로 직접 다 밀고 했기 때문에 그 식초 맛은 안 나요. 고유의 그 껍질 맛만 나지 이게 식초 맛은 안 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제가 손이 많이 가겠죠, 이게. 그리고 괜히 콜라겐이라고 하니까 괜히 막 피부가 탱글탱글해질 것 같고 더 막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제 지금 30대가 됐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좀 그 어른들이 쓰는 말을 알 것 같아요.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국물 리필. 복수육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기름기 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퍽퍽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기가 없는데 부드러워서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기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잘 드시고 가시고 맛있게 먹고 간다고.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복 요리를 하시면서 저도 복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의 2025년 소망이나 뭐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맛있게 먹고 가시고 또 하는 사업 잘 되시고 하면 저도 좋고 손님들도 좋은 거죠. 복이 왔네요. 그대가 복을 줘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와라 와라 뚝딱. 두 번째 복 음식은 과연 감독님 센스. 이 주머니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야외에서 공개 먹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버스킹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맛있으면 무조건 할게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만두 만들고 있습니다. 만두가 복주머니 같이 생겼는데요. 예. 이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걸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쉬워요? 네. 쉽다는데 저 한번 해볼까요? 날씨 원래 손재주가 좀 좋아요. 어때요? 저는 딱 봐도 손이 일 잘하게 생긴 손. 그쵸? 야무진 손. 그쵸, 사장님?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저 한번 그럼 이거 제가 만든 거 제가 먹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망쳐도 괜찮은 걸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누르고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서 하면서 살포시 눌러주시면 돼요. 흘러도 괜찮아요. 네. 이거 맞나? 이거 맞나해? 이거 맞나해? 잠깐만요. 두 손가락. 네. 얘를 눌러주고 짠!
사장님이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가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먹는 걸로. 네. 속이 꽉 찬, 복이 꽉 차 있는 복주머니 만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두를 빚게 되셨어요? 지인 아버님께서 만두 사업을 굉장히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인연이 닿아서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만두를 먹어보기 전에 우리 가게의 이 왕만두의 특색 알려주세요. 다른 집의 왕만두랑은 좀 다르게 속이 일단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의 그 겉에 빵 부분보다는 안에 속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담백하고 밀가루 맛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만들어 봤잖아요. 진짜 안에 들어가는 양이, 고기 양이 이 소라고 하죠. 네. 소가 꽉 차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꽉 차서 손을 씻고 왔는데 제가 좀 바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고기랑 김치 다 주세요. 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두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 얇은 걸 먼저 드신 다음에 담백한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얇은 고기 만두 먼저 부숴보겠습니다. 고기가 그냥 입에 넣으면 사라져요. 녹아요. 그만큼 얇고 근데 또 쫀득쫀득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모양. 보통 왕만두 이렇게 가르면 안에 소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복이 꽉 차 있는 만두를 지금 먹고 복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2025년 뭐 소망,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거나 저희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건강이 일단은 또 받쳐줘야지 저희 가게가 또 롱런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또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도가 이제 점점 많아지시는데 만두 가게 차리는데 전폭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좀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만두를 얻어먹고 또 노래를 안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자, 드랍 더 빕! 원, 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다 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직후 흡연은 안 됩니다. 오는구나, 마침내. 여기 한 남자가 아주 힘든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너라는 존재, 참을 수 없는 내적 갈등. 와우. 화장실이 급한 건 아니겠죠? 그래, 결심한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응? 우리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이 남자는 과연 담배와 이별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에 참으로 관대했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고요. 명절 선물로 친척 어른들에게 담배를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식당, 극장, 카페뿐만이 아니라 택시, 게다가요 시외버스 좌석 등받이에도요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금연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가 굉장히 시청각 자료가 잘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이곳은 영남대학교 병원 근육호흡기 전문질환센터 내에 대구금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터 금연 환경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연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끔 네. 하나의 뭐 동반자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데요? 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증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는데 전문 치료도 하고 집중적인 상담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 성공률을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모여서 네. 같이 또 서로 또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캠프도 있고 네. 또 있어요? 금연 환경도 조성하고 캠페인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혁 씨. 저요? 네. 방 선생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김혁님 담배 피신다고 들었는데. 왜요?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금연을 한번 새해에 다짐을 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흡연자들은 대부분 금연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또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할 생각은 있죠, 항상. 근데 혼자 금연하기 힘드시니까 네. 저희와 같이 금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먼저 니코틴 의존도 수준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의존도 그렇게 높지 않을걸요. 니코틴 의존도 수준은 10점 만점에 5점이 나오신 거예요. 10점 기준으로 봤을 때 4점에서 6점은 중간 의존도, 김영님은 5점으로 중등도 수준이 되네요. 그래요? 그래도 니코틴 중독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금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만 믿고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눈에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일산화탄소 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일산화탄소요? 제 몸에요? 네. 지금 1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14ppm 나오셨는데 높은 수준의 흡연자 수준으로 체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영님은 꼭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식은땀 나. 한번 네네. 확인해 볼게요. 네네. 선생님 한 줄 양성으로 확인되셨는데 요거는 몸속에 아직 코티닌이 남아있다고. 꼭 끊어야 되는 지금 네, 상태인가요? 맞아요.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지만 몸속에 아직 니코틴이 그대로 있다고 여기 확인이 되셨잖아요. 생님! 생님! 네, 검사 결과 나오셨습니다. 네. 단호하게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던데 지금
제 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니코틴에 대한 얼마나 의존도가 있고 이 니코틴이 얼마나 이제 혈중에 있고 네. 그리고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담배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당장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 유해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 보고 유해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과 타르뿐만 아니라 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려 70여 종이 있고요. 독성 물질이 7,000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흡연자들이 계속 담배를 하게끔 만들고 흡연을 하시면 음지가 노랗게 이제 바뀌신다 그죠? 요게 이제 타르, 이거 담배 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네. 이 물질 안에도 발암 물질과 유해한 독성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관지와 폐를 나쁘게 하고 암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 막 연탄불 피우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크게 증상이 없을지 몰라도 네. 흡연을 계속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지럽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좀 담배가 땡기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금연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연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친구들이 한 대 다시 펴라, 그냥 네가 뭐 어떻게 끊을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면 금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개월 정도 참아봤는데 이제 또 이게 술자리가 생기고 하니까 또 피게 되더라고요. 담배 끊는 남자는 사위로 맞이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금연이 안 되는 걸까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니코틴이 이제 몸에 들어오고 이 니코틴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과 행복을 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좋은 건데요. 행복 호르몬이라면. 그래서 이제 피고 나면 어때요? 조금 뭔가 안정되고 뭔가 주의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각성도 되고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잠시 템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얼마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밥 먹고 나면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그리고 나는 커피를 먹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돼. 습관이 되는 거죠, 결국. 도베르만 효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밥하면 담배를 떠오르게 되는 이런 습관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니코틴 중독, 습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금연이 힘든 거죠. 네.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의지 갖고 안 피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진짜 피고 싶을 때는 전자담배 몇 번 피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뭐 별다른 노력보다는 그냥 참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금 사라져야 될 연이 3개 있습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흡연입니다. 그런데 이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조금 순한 담배를 펴보자. 그러다 보니까 담배 종류도요, 뭐 라이트니, 뭐 순한 맛이니, 뭐 이런 담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좀 약하게 피우면 되잖아요. 그러다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담배가 순하다 하는 것은 결국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은 낮지만 더 이제 깊게 들이마시고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죠. 혹시 전자담배나 가양담배는 덜 해롭다, 이거 맞나요? 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아니다. 그래요? 우선 전자담배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받는 불쾌감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담배가 주는 그 유해함은 그대로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과 유해 가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액상 이제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나서 이제 폐렴이 온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액상의 이제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온 가열을 하잖아요. 이 고온 가열 같은 이런 것들이 기관지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전자담배를 이제 담배를 대신해서 덜 해로운 담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르다를 뿐이지 사실은 백해무익한 건 똑같다. 네. 직접 흡연, 간접 흡연은 사실은 정말 일반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3차 흡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3차는 이제 김영님이 여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고 나가면 요 안에 이제 연기가 나쁜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내 옷에도 남을 수가 있고 네. 내가 핀 실내 공간에도 남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이제 실내 먼지에도 니코틴이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냄새는 뺐다 하더라도 나쁜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냄새나 물질들이 남아 있어서 애들은 또 그 인지가 떨어지고 이게 담배 냄새인지 나쁜 물질인지 모르니까 이 특히나 어린 아동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 피우고 나서도 문제. 제가 금연을 2주인가 3주 정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몸무게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로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거든요. 와, 살 잘 빠지더라고요. 담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맞죠? 아, 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요? 네네. 금연을 하고 났을 때 어때요? 입맛이 좀 살아나죠. 예. 그만큼 이 흡연을 했을 때 이 흡연에 대한 부작용인 거죠. 식사량도 늘고 간식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네. 살이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금연을 할 때 이 운동과 이 스트레스 조절,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담배를 피웠다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이제 이론상은 조금 말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절대 그게 담배가 주는 유해함을 생각했을 때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고 식이 습관을 통해서 이제 살을 빼야지 살을 빼는데 흡연을 이용하는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도 필 것 같아요. 담배가 10,000원이면 아마 담배 피는 횟수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부담스러워서 못 필 것 같아요. 10,000원까지는 제가 그 정도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 그 담배값이 그렇게 비싸져 버리면 굳이 이거를 피워야 되나 하기도 하고 지금 피는 양에 비해서 달마다 나가는 돈도 너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금연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금연의 꿀팁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알려주십시오. 아, 예, 저도 이제 학생 때 흡연을 좀 했는데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독한 사람이라서 참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네. 운동을 한다거나 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좋은 도파민 생성으로 좀 풀어야 되겠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이제 김영님처럼 예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팁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만 하시면 상담부터 필요한 약제 처방까지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건 아마도 철없던 시절이었을 거야. 그때 넌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 전에는 가끔 내가 먼저 이별을 선언하고도 내가 먼저 널 찾곤 했었지. 그런데 난 너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 지금. 이젠 진짜 널 보내야겠어. 이젠 날 찾지 마. 안녕. 요즘 전통 무예 보기 힘들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한국 무예가 소개됐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Em cảm thấy rất là vui, biết thêm được nhiều đồng mới, giúp ích cho cuộc sống em sau này. 같이 이렇게 좀 땀 흘리면서 운동하니까 훨씬 더 개운하고 좋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문화는 석금의 미학을 통해 더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데요.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 호찌민시에서 펼쳐진 한국 전통무예의 활약상,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 호찌민시 420이라는 옛 명칭으로도 유명한 이곳에 해마다 무예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찌민의 경제금융대학인데요. 특별한 학술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호찌민시가 올해 독립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무예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오늘 뭐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또 한국의 참가자들이 무슬림들의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한국 베트남 무예교류, 우리의 무예 공연단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치민시 무술축제 개막식 이제 준비하러 한번 무대 상황 좀 지켜보고 그리고 한번 이제 무대 밟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무술인들이 우정을 다지고 무예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2024 호찌민 세계 무술축제. 우리 무예 시범단도 개막식 무대에 설 예정이에요. 일단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긴장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서 좀 두려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 한가운데여가지고 안 다치면은 뭐 안 다치고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될 거야. 네. 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좀 다 하시고. 네. 호찌민 중심거리의 무술축제장에는 다양한 홍보 부스도 마련돼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놀이와 의복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현지인들에게 특히나 인기 만점이래요. 무사 의복 체험이랑 전통놀이, 수호나 제기차기, 딱지치기 있고요. 저쪽에는 손쓰기, 발쓰기, 무기쓰기 준비되어 있고 맨 끝에는 그 무예 부채, 캘리그라피 체험, 그리고 이쪽에는 그 사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 국제무예 사진 공모전 수상작도 감상하고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베트남 현지인들. 한복을 입어보면서 한국의 의복 문화도 접해봅니다. It's my name. Very good, very good. It's very colorful. I think the king feels hot in these clothes. He needs to be in air conditioning. Really? Do you enjoy it? Yeah, very nice. 베트남 호찌민시에서의 즐거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은 기운을 뿜어내는 날, 우리의 무예교류단이 호찌민에서의 또 다른 일정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호치민시 체육센터를 가서 거기 이제 베트남 현지 대학생분들하고 장습회 같은 걸 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와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잘 알려진 호찌민시 체육센터.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무예 시연과 강습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artial art players all over the world. So we are very happy to be a part of the Ho Chi Minh City Martial Arts Festival. 주최 측의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지는데요. 깜짝 선물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베트남에 오면서 또 스태프분들께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거의 귀빈 대접을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명감이 지금 엄청 막중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와주신 시간만큼 최대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강습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무예 시연이 펼쳐지는데요. 정확하고 유연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건무예, 우아하고 절도 있는 매력의 전통 택견, 그리고 택견의 분파로 현대적인 기법을 추가한 윗대 택견까지 한국 전통 무예의 매력에 빠진 베트남 학생들의 실력이 스승을 뛰어넘을 기세네요. 힘드네요. 다들 벌써부터 이렇게 힘을 뺄 줄 몰랐습니다. 다들 잘하시고. 몸으로 뒤져보시니까. 근데 다들 운동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체급이 좋으십니다. Kiểu em được mở mang được nhiều cái hay rồi học được gặp mấy anh Hàn Quốc rồi kiểu mấy chị
nhìn nó rất là đẹp, còn hay là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습회에 참가하는 베트남 학생들도 한국 전통 무예를 익히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무예 강습회를 마치고 야외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어느새 모여든 베트남 무예인들과 시민들로 공연장은 축제 분위기가 넘쳐나는데요. 호찌민 세계무술축제 본무대에 앞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베트남 무술교류를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강한 동작으로 대봇 퍼포먼스를 이어가는 무술서의 캘리그라피 공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국가 간 교류로 더 가고 무예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세상을 보고 한국에서만 있지 말고 좀 멀리 나가서 세계를 다 정복하듯이 그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서의 퍼포먼스 공연 후 본격적인 호찌민 세계 무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는 베트남 전통 무예 보비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예 공연이 이어지고 우리의 택경 공연단도 무대에 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기대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기회로 그래도 또 잘 담아서 또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And now, with the performance of the Taekwondo team from the World Martial Arts Union, Bumao of South Korea. 드디어 대한민국 택경 공연단의 무대. 단순한 곡선 속에 숨겨진 강인함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전통 택견의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한 윗대 택견 공연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죠. 해동검도팀 희애 공연으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통일된 동작이 인상적인 칼군무 무대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쉽게도 진검을 이쪽에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광선검으로 대체를 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런 문물을 잘 이렇게 배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울컥한 그런 마음으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가끔 운이 없을 때도 있는 거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멋진 모습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무예가 다양한 형태로 있고 무예를 통해서 우리 애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조금 많이 있구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꿈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이제는 발전하고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 도움되는 기술도 서로 공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서로 살과 살이 맞닿으면서 땀 흘릴 때 생기는 교감. 같이 이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 무를 통해서 좀 나누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무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ết nối nhiều lần hơn là nó một cái tính hợp tác chặt chẽ hơn và nó cái thân tình hơn. Và chúng tôi cũng thấy là những cái sự kiện như thế này và chúng ta kết nối chặt chẽ hơn á, thì chúng ta thể hiện được một cái tình đoàn kết hữu nghị và chúng ta mở lòng nhiều hơn và điều đó là chúng tôi rất là mong muốn là sẽ còn kết nối chặt chẽ hơn nữa trong thời gian tới.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감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무예 교류가 초석이 되어 머지않아 전통 무예의 세계화도 희망해 봅니다.